사이트는 떴는데 아직 샘플 데이터뿐이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에이전트에게 물어볼게요. 에이전트에게 온보딩을 시작해달라고 말합니다. 에이전트가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해줍니다. 에이전트가 추천 순서대로 진행할지 물어봅니다. 온보딩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 단계에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못 채운 부분은 나중에 언제든 보충할 수 있어요. 이제 어드민의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이 얼마나 되는지, 각 단계에서 뭘 이루는지 미리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티어 1은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고 배포하면 사이트가 실제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요. 티어 2에서는 콘텐츠를 채워요.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면 자동으로 가져오고 의료진과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실제 병원처럼 보이게 돼요. 티어 3까지 완료하면 환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하고 문진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돼요. 티어 4와 5는 사이트가 이미 돌아가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자 캠페인, SEO, 고급 기능 같은 거는 운영 중에 필요할 때마다 추가해요. 에이전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실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드민에 로그인해서 기본 비밀번호를 바꿔요. 이제 어드민에 접속할 거예요? 현재 기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걸로 로그인해요. 어드민 주소는 쉬워요. 사이트 주소 뒤에 어드민만 붙이면 되거든요.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어드민을 붙이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요. 기본 아이디는 어드민, 기본 비밀번호는 어드민 123입니다. 지금은 이 정보로 로그인해요. 다음 영상에서 보안을 위해 바꿀 거거든요. 로그인하니까 대시보드가 나타났어요. 이 화면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관리 화면이에요. 환자, 예약, 블로그, 설정 등 모든 걸 여기서 관리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오늘의 예약, 최근 블로그, 환자 수, 매출 요약 같은 정보가 한눈에 보여요. 로그인 됐어요. 이제 기본 비밀번호를 보안이 높은 비밀번호로 바꿔야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 어드민 123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강력한 비밀번호로 바꿔서 어드민 계정을 보호합시다. 좋은 비밀번호의 조건은 이거예요.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어드민 대시보드에서 설정, 계정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어드민 change password 주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예요. 현재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현재 비밀번호는 어드민 123을 입력하고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면 완료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이제부터 로그인할 때 새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 메모해 두세요.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다음은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복구할 수 있도록요. 기본 이메일도 바꿔야 해요. 새 예약이나 문의가 오면 이 이메일로 알림이 올 거거든요. 어드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알림들이에요. 환자가 예약하거나 문의를 보내면 이메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메일, 회사 이메일 어떤 이메일이든 괜찮아요. 티어 1의 어드민 보안 설정이 모두 완료됐어요. 비밀번호도 바꿨고 이메일도 설정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은 안전해요. 다음에는 병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한의원 이름, 주소, 연락처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번거로워요. 네이버에 이미 있으면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플레이스에서는 기본 정보, 블로그에서는 글들을 가져와요. 먼저 네이버에서 우리 한의원을 검색해요.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플레이스 정보가 나타나요. 맨 위에 보이는 카드가 바로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카드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열어요. 플레이스 페이지가 열렸어요. 주소창을 보면 URL이 nabar.me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예요. 이걸 복사합니다. URL 복사 방법이에요. 주소창에 URL을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후 Ctrl Ctrl-C로 복사하면 돼요. 플레이스 URL을 찾았어요. 이제 블로그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 써놓은 글이 있다면 그것도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가져올 수 있어요. 블로그 아이디는 URL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blog.naver.com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아이디거든요. 네이버 검색에서 블로그를 찾거나 이미 있는 블로그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요. 블로그 주소창을 보면 URL이 blognaver.com 홈클리닉 이런 식이에요. 홈클리닉이 아이디입니다. 블로그가 여러 개면 모두 추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2개면 2개 아이디를 모두 알려주면 돼요. 블로그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전트에게 블로그 없어라고 하면 돼요. 플레이스 URL과 블로그 아이디를 메모해두고 에이전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제 정보를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서 자동 추출을 시작합니다. 아까 메모해둔 URL과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면 돼요.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말하면 좋아요.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복사해둔 URL과 아이디를 그냥 붙여넣으면 돼요. 에이전트가 확인 결과를 알려줘요. 플레이스가 있는지, 블로그가 몇 개 글인지 보여줍니다. 에이전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해요.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에이전트가 지금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진행 과정을 봅시다. 지금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먼저 플레이스 정보를 가져와요.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카테고리, 사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블로그 글을 하나씩 가져와요. 릴로케 글을 전부 수집 중입니다. 블로그 글을 가져올 때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요. 글 제목, 본문, 작성 날짜, 사진, 카테고리. 블로그 글을 분석해서 어떤 분야가 주력인지 파악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시스템에 저장해요. 이미지, 텍스트, 메타데이터 모두 포함됩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에이전트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모두 들어왔어요.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합니다. 추출이 완료됐어요. 이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봅시다. 틀린 게 있으면 지금 수정하면 돼요. 에이전트가 추출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확인할 때는 이 항목들을 체크하면 좋아요. 최근에 이사했거나 시간이 바뀌었다면 지금 수정하세요. 모든 정보 맞으면 맞아 또는 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기본 정보 확인이 끝났어요. 다음은 빠진 정보를 보충하는 단계예요. 아직 네이버에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네이버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괜찮아요. 에이전트에게 직접 알려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기본 정보 5가지만 알려주시면 온보딩을 완료할 수 있어요. 먼저 에이전트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직접 정보를 받을 준비를 해요. 에이전트가 하나씩 물어봅니다. 이 5가지 정보면 충분해요. 이 정도 정보만 입력하면 기본 설정을 마칠 수 있고 나중에 언제든지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의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차례로 알려줍니다. 영문 이름은 나중에 도메인이나 소셜미디어에도 쓰이니까 신중하게 정해주세요. 계속해서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을 알려줍니다. 주소는 집원이든 도로명이든 상관없고 진료시간은 자연어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직접 입력한 정보들은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네이버에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에 등록한 후에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최신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미 입력한 기본 정보와 중복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정보가 모두 입력됐어요. 다음에는 입력하신 정보들이 정확한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가져온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상호명부터 시작해 봅시다. 에이전트가 가져온 상호명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네이버에서 가져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상호명이 맞으면 간단하게 응 또는 맞아라고 답하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상호명이 다르다면 그냥 수정된 이름을 말씀하면 됩니다.
네이버 정보가 과거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지점명이 빠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호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처음 보는 사이트 제목부터 검색 결과, SNS 공유까지 모든 곳에 표시되거든요. 정확한 상호명을 설정하면 브랜드 신뢰도도 올라가요. 상호명 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영문 이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해 봅시다. 영문 이름이 있으면 외국인 방문자도 한의원을 찾을 수 있고 SEO에도 도움이 돼요. 영문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에이전트가 영문 이름을 물어봐요. 영문 이름이 사용되는 곳이에요. 영문 이름이 정해졌어요. 다음은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는 오시는 길 페이지와 푸터에 표시돼요. 정확해야 환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가져온 주소를 보여줍니다. 맞으면 응, 이사했으면 새 주소를 알려주면 돼요. 주소를 입력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환자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기 편하거든요. 주소가 정확해졌어요. 다음은 전화번호와 추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 라인 같은 메신저도 함께 등록해두면 환자들이 정말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 요즘은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환자가 많거든요. 요즘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하길 원합니다. 전화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젊은 환자들은 메신저를 훨씬 자주 쓰니까요. 등록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을수록 예약 전환율도 올라갑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가져온 전화번호를 확인해 봅니다. 네이버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예요. 추가 연락처가 있으면 모두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면 @부터 정확하게, 이메일도 오타가 없어야 환자들이 제대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없는 채널은 그냥 없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연락처를 저장하면 환자들이 찾기 쉬운 곳곳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특별히 관리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모든 페이지에 일관되게 보여요. 연락처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필요한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봅시다.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번호는 약관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정보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정보가 필요할까요? 온라인 사이트는 꼭 이 정보를 공시해야 법적 문제가 없거든요. 에이전트가 대표자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났어요.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에이전트가 저장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드민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 기본 정보 섹션에 아까 입력한 정보가 모두 나타나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병원 이름, 영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채워져 있어요. 아까 입력한 그대로예요. 어드민 설정 페이지에서 언제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를 부를 필요 없이 직접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바뀌어요. 새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바로 반영돼요.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입력한 정보들이 실제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사이트 하단의 푸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열어서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갑니다. 푸터가 보이면 거기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푸터에 한의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카오톡 채널까지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는 영역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모든 정보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등 모두가 한눈에 보이니까 환자들도 쉽게 연락할 수 있겠죠. 정말 편한 점은 어드민이나 에이전트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사이트도 즉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배포나 복잡한 빌드 작업이 필요 없으니까 언제든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는 모두 설정되고 사이트에도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진료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해 봅시다. 진료 시간은 환자들이 정말 자주 확인하는 정보예요. 잘못된 진료 시간이 있으면 환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전화도 많이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설정해 봅시다. 에이전트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진료 시간 정보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 휴진일까지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료 시간이 정확하면 응 또는 맞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혹시 틀렸거나 빠진 정보가 있으면 지금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진료 시간을 확인할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리면 환자들이 맞는 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정보가 항상 최신은 아니니까 이 시점에서 꼭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환자들은 진료 시간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처음 예약할 때, 방문 당일, SNS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잘못된 진료 시간으로 환자가 왔다 갔다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게 될 수 있어요. 진료 시간 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점심시간을 따로 설정해 봅시다. 점심시간이 설정되면 환자들이 더 스마트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을 설정하면 정말 편해요. 환자들이 한의원 사이트를 볼 때 지금 진료 중인지 점심시간인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전화도 줄어들고요. 이제 에이전트가 점심시간을 물어봅니다. 원장님, 한의원의 정확한 점심시간을 말씀해주면 돼요. 점심시간을 입력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소개합니다. 자연어로 편하게 말씀해도 에이전트가 이해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점심시간이 설정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해요. 한눈에 지금 진료 가능한 시간인지 점심시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약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점심시간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지금 전화 받나요? 지금 진료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되죠. 점심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면 이런 불필요한 전화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원장님도 점심시간을 편하게 가질 수 있고요. 점심시간까지 모두 설정됐습니다. 이제 혹시 진료시간이나 다른 정보들을 수정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 바뀌었다면 간단하게 에이전트에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토요일 시간을 수정하고 싶다면 자연어로 말해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형식을 맞춰줘요. 에이전트로도 수정하고 어드민에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어요. 사이트의 색상과 로고는 병원의 첫 인상을 결정해요. 제대로 설정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의료 사이트는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색상이 환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에이전트가 브랜드 색상을 물어봅니다. 티어1에서는 기본 색상만 정해요. 나중에 더 세부적인 디자인은 티어5에서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 옵션을 보고 선택해 봅시다. 8가지 색상 옵션이 있어요. 각각이 사이트에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색상 옵션을 보여줍니다. 각 색상이 사이트에 어떻게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초록색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이 나죠? 보라색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색상이 정해졌어요. 다음은 로고를 설정합니다. 로고가 있으면 사이트 헤더에 표시돼요. 없으면 병원 이름의 첫 글자가 로고가 됩니다. 로고는 2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에게 로고가 있는지 묻습니다. 파비콘은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작은 아이콘이에요. 보통 로고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파비콘도 물어봅니다. 이제 브랜딩 설정이 끝났어요. 다음은 법적으로 필요한 약관을 설정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반드시 약관을 공시해야 합니다. 클리니키 OS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자동으로 병원 정보를 넣어줘요. 반드시 있어야 할 약관들이에요. 에이전트가 약관을 보여줍니다. 어드민, 설정, 약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 정보가 맞게 들어가 있나 확인하세요. 약관 템플릿이 주어지지만 꼭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기본 템플릿으로도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제 티어1의 모든 설정이 끝났어요.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정보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배포하면 환자들이 실제로 사이트를 볼 수 있게 돼요. 배포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원장님은 최종 승인만 하면 됩니다.
배포 전에 확인할 사항들이에요. 배포할 준비가 되면 에이전트에게 요청합니다. 배포 후에는 이 페이지들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 배포를 진행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지금 에이전트가 여러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각 단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면 안심이 됩니다. 1단계 상태 점검이 시작됩니다. 2단계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3단계 로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변경 사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4단계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5단계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합니다. 지금부터 환자들이 보는 사이트가 업데이트돼요. 배포가 완료됐어요. 이제 실제 사이트를 확인해 봅시다. 배포 후에는 꼭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주요 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먼저 홈페이지를 봅시다. 로고, 색상, 기본 정보가 맞게 표시되나요? 헤더에 로고와 병원 이름이 맞게 나타나 있네요. 색상도 선택한 초록색이 잘 나타났어요. 푸터에서도 병원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주소, 전화번호, 카카오톡 채널이 모두 나타나 있나요? 진료 시간도 확인해 보세요. 평일 0.8평, 토요일 검 13, 점심 3스 13, 14니 맞게 나타나 있나요? 모바일에서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으로도 깔끔하게 보이나요? 배포 후 확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배포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기본 사이트가 공개됐어요.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본 사이트가 완성됐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Tier 2에서는 콘텐츠를 채워요. 이제부터 사이트가 정말 실제 병원처럼 보이게 됩니다. Tier 2를 시작하고 싶으면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Tier 3까지는 대략 일주일 소요되지만 바쁘신 분은 나중에 천천히 진행해도 돼요. 이제 기본 사이트는 완성됐어요. 다음 영상 시리즈에서 Tier 2를 진행합니다.